네,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2016학년도 정시모집 배치 참고표 잠깐만 좀 펼쳐보십시오. 이 부분. 한 장 넘기시면은 수능이 논술 실시대학, 면접 실시대학은 그냥 정보 차원에서 넣어드렸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기고 두 번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펼쳐보시면은 정시 모집 배치 참고표 인문계 가군 왼쪽이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과목 400점 만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그리고 수능 표준 점수 100분위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정시 각 군별로 지원 가능 대학이 서울, 경기, 인천 쪽이 되어 있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은 나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 나와 있고,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자연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연계가 서울, 경기, 인천, 가군, 그 다음에 나군, 다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가 19페이지에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를 별도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을 보시기에 조금 사실은 좀 러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제가 설명의 도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개별 대학 학과들을 검색해 볼 수 있게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전화번호로 2시 15분경이죠. 2시 15분인가 하면 그때쯤에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저희가 문자 서비스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지 마시고 진동으로 좀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끄지 마시고 진동으로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희도 사실상 종로학원도 한 24시간 동안 지금 비상체제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어제 1교시에 섰을 때 먼저 저희가 강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1차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으로 표본 조사들을 들어갑니다. 저희 종로학원에서 1년 내도록 추적 조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추적 조사한 학생들에 대한 표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돼서 또 일반 학생들이 정보가 들어와서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정보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저께 1교시 시험을 딱 봤을 때 저희 종로학원 선생님들이 국어 비형이 전년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쉬워졌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진장 어렵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교시부터. 저희 국어팀에서 1교시에 딱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4번 문제부터 풀자마자 막혔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웠고 당황스러워했을 것이다. 이게 2교시, 3교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라는 걸 해서 저희가 방송 언론에서 보도자를 뿌릴 때도 전년도보다 쉬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국어 A형도, 이과의 국어 A형도 전년도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했지만 약간 어렵다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 부분 또한 근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 쪽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이 어땠는지를 자료 4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종로학원과 하늘교육에서 2310명에 대해서 시험 직후 어저께 4시, 5시 이후부터 시험장에서 나오는 학생들 2310명인데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등급대별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국영수 1등급 이내 학생들, 1등급 대학생들
매우 어렵다, 어렵다, 비슷하다, 쉽다, 매우 쉽다, 이 5가지 단계로 조사를 했는데 매우 어렵다, 어렵다가 82.1%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저희가 한 6시, 7시 때 보면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좀 놀랐고, 그래서 방향을 모두 다 트는 물수능이라는 표현 자체도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급하게 잡았고, 2등급 때 학생들의 매우 어렵다, 어렵다가 90.6%대가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은 너무 쉬워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라든지, 뭐 영어 시험을 풀다가도 바로 다음번 문제를 영어 듣기 다 듣기도 전에 다음번 문제를 푼다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금년도는 어쨌든 1등급, 2등급 때가 거의 90%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타났고, 3등급 때 85.3%가 어렵다, 4등급 때 88.9%, 5등급 때 100%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6페이지 과목별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목별로 국어 A형 91.8%가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6월달, 9월달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의 91.8%가 어렵다. B형 문과 76.4%에 되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8명, 9명이 1등급 대 학생들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2등급 94.2%가 A형 어렵다. B형은 87.9%, 3등급 A형 86.9%가 어렵다 이상의 답변, B형이 76.9%, 4등급은 A형이 매우 어렵다, 어렵다를 보면은 91.3%가 어렵다. B형도 90.6%, 4등급, 5등급도 100%, 94.7%가 어렵다. 국어 A형, B형 결과적으로 저희 종로학원 하늘교에서 조사한 바의 결론은 문이과 모두 국어는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대강의 약 한 5, 60%의 어떤 그 반반씩의 갈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압도적인 수치가 어렵다라는 반응이 지금 현재 심상치 않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상위권, 중위권 때 중상위권 일제히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어 그러니까 너무 잘 봤던 학생들은 뭐 좀 괜찮겠지만은 못 봤던 학생들이 지배적이다라면, 이런 현상 일단은 여러분들만 개인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90%대가 나타났다. 이렇다라면은 12월 2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속단도 국어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A형은 1등급 때 6월달 9월달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의 53.4%가 어렵다라는 반응, 문과 한 절반 정도는 어려웠다. B형은 78.5%, 이과 수학 B형이 전년도에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라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1등급 때 최상위권 때 이과 학생들은 어렵다라는 반응이 10명 중에 8명, 78.4%, 78.5%. 2등급 때 문과 A형은 62.1%. 그런데 2등급 때 수학 B형은 37.5%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렵다라는 게. 그 다음에 3등급은 문과 A형은 56.3%, B형은 29.4%, 4등급은 59.1% A형이 어렵다, B형은 45.5%.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데, 대략 보면은 문제가 수학이 21번, 29번, 30번 핵심적인 문제 두 문제로 또 추려보면은 21번과 30번 문제로 압축이 되고, 종로학원 선생님들이 풀어봤을 때 28번 이전까지 풀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등등 종합해봤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상위권들도 어려워했다라는 것, 100점 나올 가능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위권 때, 중상위권 대 학생들의 최상위권 문제 수준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의 문제들은 평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문이과가 조금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과 최상위권은 한두 문제가 분명히 뭔가 좀 함정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는 전년 수준보다는 조금 어려워했다. 전년도가 2.5%가 만점자 비율이 나올 정도로 전년도가 좀 쉽게 출제됐던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8페이지 영어
이거 문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6월, 9월 달에 1등급 받았던 학생들 중에 76.9%가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상위권도 어저께 본 시험 영어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 기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분들은 영어가 금년도 6월 달에 4.8% 만점자 1등급 컷 100점, 9월 달 4.6% 만점자 1등급 컷 100점, 전년도가 3.36% 컷 98점, 영어 절대평가제 시행 예고 확정, 금년도 영어 시험 쉽게 출제하겠다, 평가 원장의 첫 번째 브리핑 한 과목에서 만점을 만들겠다. 당연히 영어는 100점이 넘고 한 5, 6%대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정도였는데 1등급 받은 학생들도 76.9%가 어려웠다라는 반응. 그 다음에 2등급 대가 79.7%가 어렵다 이상, 3등급 77.6, 4등급 71.9, 5등급 73.5. 국영수 결과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국어와 영어는 어려웠다. 국어와 영어는 확실히 어려웠다. 수학은 조금 엇갈린다. 문과는 국어 영어에 비해서 수학이 좀 덜 어려웠다라는 상대적 반응. 이과 수학은 최상위권에 한두 문제는 분명히 함정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중위권, 중상위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 수준들로 나타났었다라는 것. 내가 어느 구간대에 속하는지 보면서 내가 이거를 벌리는 쪽에 갖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것인지를 잘 한번 보면서 일단은 12월 2일 점수 발표가 나올 때까지 대략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정도만 스크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로학원 선생들로 보면은 한 150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어저께. 그 사람들만 풀어봤을 때 수학 B형은 사실은 2교시 우리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80%는 수학 B형에서 1등급 컷을 만점 정도까지 볼 정도로 쉽게 봤었습니다. 그거는 소요되는 시간이 좀 적게 걸렸었고 굉장히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96점대까지 낮추긴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한 30분 정도 선생님이 스크린을 해보고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한 1시간 정도 이상을 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풀어보고 난 다음에 스크린 한번 해봤을 때 100점까지는 힘들고 96점대 정도까지는 나오겠다, 이런 반응이 강사들의 1차적인 반응이었었고,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의 반응은 이과 최상위권 의대 정도를 받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타났었고, 6월, 9월 달에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던 학생들조차도 틀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상입니다. 11페이지 점수 커트라인은 저희가 네이버 포털에서도 올라가 있고 현재까지도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등급대별로 한번 전년도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랑 얼마만큼 어떤 등급 구간에서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렇다면은 요 등급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정시에 들어갈 때는 점수가 낮아진다, 높아진다라는 것을 합산을 해보면 대략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겁니다. 내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대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내 정도 저는 점수대는 조금 합격선 자체가 낮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대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정도, 사회탐구가 좀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 1, 2포인트 정도가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아침에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4점에서 한 5점 정도 과학탐구가 어려웠고 영어가 어려웠다라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4에서 5점 정도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원점수 기준으로 합격선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전망입니다. 12페이지도 지금 한번 보시고, 네, 여러분들한테 여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3, 4, 5등급대 학생들도 수시 최저 등급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굉장히 중요한 등급대죠. 그 포인트가 1등급 맞추는 것도 사실은 현재 굉장히 지금 그 난항을 좀 겪고 있었었고, 2, 3, 4, 5등급대 학생들은 절대 그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측치도 점수차가 크게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1, 2포인트 정도가 항상 점수가 좀 등락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동점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수시에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가 1차적인 관건인 거니까 2, 3, 4, 5등급은 어쨌든 큰 게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서는 대충 언저리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속단을 해서 미리 수시를 포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삼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 3, 4 등급대에서는 각 기간별 입시 기간의 예측들도 상당히 빗나갈 가능성 확률도 높다라는 부분들 꼭 인지를 해주시고 미리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회탐구 영역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14페이지 이거는 저희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주요 입시 기관들의 예측치들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데서 조금 받아보기 힘든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놨는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8페이지 2005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평가원에서는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 도수 분포표를 보면서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하는 값이 있는데, 실제 평가원에서는 그 원점수 공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점수는 다시 역산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표준 점수 나오는 공식을 갖다 놓고 표준 편차와 평균값을 적용시키면서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국어 A가 역대 12년간 1등급 때가 90점에서 97점까지 등락하고 있습니다. 98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때 국어 B 또 최근 12년간 이런 점수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2, 3, 4, 5등급 때도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단순 전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예측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전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뭐 쉽다 어렵다라는 반영을 가지고 추적하기 없는데, 대체적으로 한 12년간 데이터를 쭉 보면은 어떤 그 흐름, 어떤 스펙트럼의 어떤 점수 폭 자체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꼭 좀 감안하시고, 이게 꼭 만점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치해서도 일관성이 가는 것들도 아니었다라는 부분들도 또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19페이지 그래서 이런 라인 선상에서 뭐 크게 벗어났다라고 한다라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좀 등락은 지금 매년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행 수능 체제 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20페이지 탐구 영역은 사탐은 보면은 최근 3년에 탐구가 이제 과목이 조정됐습니다. 통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10개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3년간 추적을 해놨습니다. 한번 최근 3년간에 각 등급대별로 점수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차분히 한번 살펴보시고 12월 2일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 12년간 다시 한번 또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국어 A형. 자, 여러분들 정시에 원서를 쓸 때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서 이제 원서를 쓰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국어 A형 1등급이 1등급 안에 들어와 있는데 2005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가 쭉 가보면 1등급 대 학생들이 과거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에는 1등급의 최고점은 그러니까 4% 안에 들어온 1등급의 최고 점수는 135점이 나왔고 최저 점수 128점, 7점의 격차가 벌어졌죠. 이게 7점의 경쟁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22페이지에 지금 1등급 구간 보고 있는데, 최근 2015학년도로 가보면은 예전에는 크게 벌어질 때가 7점, 9점, 11점까지 벌어지다가 한 3점대까지 이제 줄어들고 만점자 비율이 한 1.37% 나오고, 작년도에 평균 점수는 국어 A형의 평균 점수는 한 65.6점 정도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65.6점 정도 나왔고, 굉장히 쉽게 출제됐을 때는 뭐 75.9점까지도 올라가기도 돼 있고, 보통 국어의 평균 점수는 어제 여러분들이 본 국어 A형에서 평균 점수는 한 60점대 중반대 정도가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 격차는 국어 A형은 전체적으로 과거나 현재를 보면 큰 격차가 없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A형을 가지고서 표준 점수로서 큰 격차가 매년마다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과목의 특징이기도 하고,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온다라는 뜻의 과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국어 A형은.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국어 A형을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이 점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과거로 놓고 봤을 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애가 한 3등급대라고 하면은 여기 3등급대 구간의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 격차가 벌어져 봤자 한 5, 6점 정도 많게, 이 정도의 격차가 지금 뭐 감점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감점을 해보시고, 23페이지 국어 B형은 전년도가 어느 정도 국어 B형이 쉬웠냐 하면은 전년도 2015학년도 만점자 비율이 0.09%죠. 이거는 2011학년도가 0.06%였기 때문에 2005학년도 이래로 두 번째로 만점자 비율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균 점수를 보면은 61.8점이 나왔네요. 국어 B형 문과. 그런데 과거 년도를 보면은 문과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전년도가 69.9점 나왔었는데 61.8로 폭락했죠. 그랬더니 표준 점수 격차가 1등급에서 전년도 2014학년도가 4점 차이 나다가 9점으로 벌어졌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널뛰기 했을 때 같은 등급대 안에서 점수 차이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점수 차이가 4점에서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금년도에 좀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국어 B형의 1등급 내에서 격차는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이게 어느 정도 쉬워졌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12월 1일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런 정밀한 분석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다시 해드릴 텐데, 어쨌든 과거치로 보면은 이런 트렌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학 A형.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보통 평균 점수가 보면은 40점대가 나타나는 과목들입니다. 40점대가 나타나는 과목들인데, 2014학년도가 만점자가 0.97에서 2015학년도가 2.54%로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평균 점수가 44점에서 53.7점으로 거의 10점이라는 평균 점수가 뛰었죠. 이게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1등급에서 점수 격차가 6점이었었는데 갑자기 2점으로 확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해 2015학년도 수학 A형이 전년도보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1등급 내에서 2점 정도의 격차가 4점 또는 5점대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수학 B형은 2015학년도가 4.30%다. 수능 역사상 평균 점수로 봤을 때는 가장 높습니다. 67.5점이라는 점수로 올라간 겁니다. 이과 수학이. 그런데 매년 이과 수학은 많이 올라가 봤자 50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올라갔었죠. 이런 수학이 67.5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작년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수능이었고 최상위권에서 아무리 잘해본들 1등급에서 최고 4% 안에 들어온 1등급의 최고 점수도 125점, 4% 안에 특글에 했던 아이들의 표준 점수도 125점이니까 0점이 된 거죠. 점수 차이가 전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과 수학 학생들이 전년도에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이게 금년도에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년도는 1등급에서 점수차가 0점인 것이 최소한 그래도 한 2점이라든지 3점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4, 5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1등급에서는 점수 차이가 어떤 때는 19점 차이가 벌어지고 21점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이과 수학의 변별력은 굉장히 있는 과목이었었거든요. 이게 이 과목이 작년도에 점수 차이가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입 수능 사상 아마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기록입니다. 이게 그 20점 차이를 1등급에서 벌였던 아이들을 0점 처리를 차이가 없게 만들었으니 사실 이거는 대반란이었던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좀 시정한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 뜻하지 않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정도가 지금 나온 거지, 전년도 역사상 가장 쉽게 출제를 해놓고 조금 어려워진 거를 과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0점대 나오던 평균 점수가 67점까지 치솟게 해놨고 1등급에서는 점수 차이를 없게 해놨던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가 2014, 2015 이런 것들 어렵게 출제했을 때 쉽게 출제 점수 차이가 확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나타난 거. 27페이지 가봅시다. 자, 국어, 수학, 영어를 같이 합산했을 때 1등급 때 보면은 1등급 구간 맨 밑에 합계 보면은
점수 차이가 24, 24, 12, 34점까지 벌려졌던 것이 작년도 물수능이 되니까 34점까지 벌려졌던 게 13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걸로 한 20점이나 줄어든 거죠. 예전에 국어 영어 수 합산해가지고 1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게 34점 차이 났던 것이 13점으로 물수능에서 물수능에 가공할 만한 위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1등급에서 보면은 24, 23, 21, 42점까지 2011학년도에 갔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점 차이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게. 점수 차이를 42점 열심히 공부해서 42점 1등급에서 벌려놓을 정도의 위력이 있었던 게 그건데 물수능의 여파가 42점을 5점으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물수능의 여파를 3년 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고 어렵게 공부하면은 오히려 손해다. 영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느냐. 심지어 학원가에서 영어 시수를 줄이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영어 쉽게 출제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완벽하게 한 방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띵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물수능 기조화에서 학력 저하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그런데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다지 이게 뭐 엄청나게 불수능이다 표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12년간을 뒤져보면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요 2016학년도 칸은 12월 2일 날 메꿔지게 됩니다. 이게 과거랑 봤을 때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29페이지 정시 합격선의 변동 요인이 큰 학과. 표현을 참 완곡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펑크 학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질러봤을 때 붙을 수 있을 만한 학과를 또 포털에서 돌아다니기다 그런 얘기들이 도는 그런 얘기들 부분들일 텐데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문계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나군에서 4명이었는데 지원자가 18명이었습니다. 4명 모집에 18명 지원하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합격하려면 22.2%죠. 지원자 대비. 그런데 실제 합격자는 10등까지 4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해서 4명만 뽑았어야 되는데 10등까지 합격자를 뽑았습니다. 가나 다군에 복수 합격이 생기다 보니까 빠져나가고 계속 충원을 했다는 얘기죠. 예비 합격으로 10번까지 채우다 보니까 이 회전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원서를 한번 내봤는데 합격권 에리언에서 크게 벗어난 학생이 합격권으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 원래 모집 인원에서 지원자 수를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경쟁률 대비하면 합격률이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등록을 안 하고 딴 데 다 가버리니까 계속 충원했습니다. 이 격차가 큰 데가 아무래도 원래 합격권 안에 들어와야 될 점수가 아닌 다른 아이가 그냥 덤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수시 모집 지금 현재 70%를 뽑고 있습니다. 어떤 우수한 학생이 수시에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 때 가나 다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왕이면 소신 지원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자료를 일단 표본으로서 여기만 넣어드렸고, 30페이지도 자연계가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1명을 원래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88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8대 1이었고 원래 지원자 대비 12.5%만 붙어야 되는데 11명 모집에 88명 지원을 했고 최종 합격자는 88명 중에 48등까지를 합격시킨 겁니다. 덤성덤성 계속 뽑아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합격권 안에 요 스펙트럼에 들어온 아이들만 뽑힌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아이들 덤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취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서울 수도권 상위 30개 이런 부분들 표를 보는 방법 잘 아시고, 이 표에는 그 다음에 33페이지 주요 의대 경희대학교 일반전형 가군 의예과 33명 모집에 137명을 지원해서 4.15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그렇다면 137명이 24.1%인 33명을 뽑아야겠는데 137명 중에서 78등까지 뽑은 겁니다. 이것도 그만큼 이 에리어권 안에 바깥에 벗어난 아이가 들어와서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해놓은 거고, 34페이지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 분 지금 되나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4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면서 차 안에서든지 뭐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점수가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게 100분위가 어떻게 되고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수능 예상 점수를 뽑아 드리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3개씩 여러분들한테 뜰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한번 더 보기를 하게 되면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 10개 대학이 뜰 겁니다. 그걸 보시고 대강 가늠을 하십시오. 내가 여기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대학의 이런 학과 정도가 우리 애가 요즘 현재 원점수 100점 만점에 요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갈만한 대학이다라는 걸 일단 스크린만 하십시오. 학정 절대 아닙니다. 실제 12월 1일 날 결과 점수가 나오기 직전 상황이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확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치 정도로만 대량의 윤곽 정도만 잡는 데서만 12월 2일 이전까지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내가 요것만 해봤을 때는 처음에 3군데 나오다 더보기에서 10군데까지 벌려놨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 검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점수로서 지원 가능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판별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또 서비스를 좀 받아보시고, 나머지 4번째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 가나, 다군에서 한번 소신 지원 한번 해볼 만한 과들을 해서 일명의 어떤 펑크학과를 찾아는 건데, 전국의 대학의 103개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대, 한양대, 시립대, 경희대 등 전국의 103개 대학의 모든 대학의 학과 정보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부터 여기 참석하고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는 건데, 그걸 열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명 모집에 지원자가 몇 명이었었는데 실제 합격자 등수까지 이만큼 더 벌어져서 더 추가적으로 합격이 많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확인을 핸드폰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부터는 지금부터는 이거는 작년도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원점수로 예를 들어서 한 390점대가 나왔다라든지 330점대가 나왔다는 4과목을 다 합산을 해보면은 요 330점대 나왔던 아이들의 전국적인 국어의 평균 얼마, 수학의 평균 얼마, 영어의 평균 얼마, 탐구의 평균이 얼마인지 값을 평균 값으로 내놓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전년도에. 이걸 보고서 내가 330점대에 돼 있는데 평균적인 의미에서 얘네들은 영어 성적이 좀 나쁜 애들이 이 점수 구간대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영어를 잘하면은 이 점수대 아이들보다 영어의 경쟁력이 있고, 또는 못하면 영어의 경쟁력이 없으면서 다른 과목이 있고, 이런 게 판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대학에서 영어의 가중치를 많이 주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경로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건 12월 2일까지 차분하게 지금부터, 지금 정시 지원 전략은 짜본들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런데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2월 2일까지 정도인데, 제 시간이 지금 다 갔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오버됐는데,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은, 정시 지원 전략이 뭡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어떤 예측 기관들에 있어서도 해본들 점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 대학에서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데 여러분들 달랑 가지고 있는 거는 원점수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빗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등급 컷이죠.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애가 수시 최저를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그 선상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포기는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논술이 됐든 적성이 됐든 면접이 됐든 혹시 모르면 재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전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함부로 성질 난다고 수시 시험 안 보러 가겠다라든지 또는 정시도 포기한다라든지 점수도 안 받아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나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본 학생들은 또 극단적으로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뭐 수시 어떤 전형을 포기할지는 뭐 물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쨌든 남은 12월 2일 이전까지는 수시에 올인하고 12월 2일 날 점수가 딱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최악의 과목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들 가장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표준 점수로 바꿔버리면은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3 그 수험생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2월 2일 이전까지는 그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도 했으니까 사실 좀 쉬어야 되는데 벌써 오늘 아침부터 종락원에서 난리가 나고 논술 지금 공부하러 지금 들어와 있고 난립니다. 지금 입시가 수능이 끝나면 그날부터 뭐 극장에 와서 반값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얘기들은 참 입시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뚫어 앉아서 남은 기간 동안 논술, 그 다음에 적성, 면접 이런 부분들 후회하지 않도록만 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만. 그래봤자 다음 주까지 정도잖아요. 서울대학교는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거고 남은 3주 동안에 뭘 하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게끔만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현명한 것 같고 12월 2일 날 점수 결과가 발표가 나오면은 또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드려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이걸로 끝내고 바로 이제 김명찬 소장이 면접 논술 대비 전략 논술 면접 이미 실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면접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논술 남은 기간 2주 동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정시 지원 전략에서 스터디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종훈 평가이사께서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3시 한 30분 이전에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끝까지 비도 오는 날씨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